부산의 경제 문제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언급하셨는데 경제 어렵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전봉민 의원님이 부산시의원으로 있던 기간 공직자 신고,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2009년 7억 800만 원, 2018년 43억 8천만 원,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48억 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총 4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평균으로 1년에 약 3억 7천만 원이 느셨어요. 특히 시의원 재직 시절에 설립한 이진주택 2011년, 동수토건 2008년 10월 이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서 재산이 크게 는 걸로 보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재산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대한민국 국민들과 수용구 주민들에게 그 비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봉제 공장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회에 생활을 하면서도 보사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그 상임위와 해당되지 않는 상임위에서 제가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업하는 부분들은 그 절차에 의해서 절차에 맞게끔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궁금해하셔서 대신 전해드린 거고 그러면 겸직을 하시면서 그렇게 재산이 느셨던 거네요. 시의원과 대표 생활을 겸직하면서 1년에 3억 7천여만 원이 매년 느셨던 거네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직은 허용되어 있었고 제가 그 해당 상임위에서 시의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봉민 후보님께서 내놓으신 공약 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6년 전 출마하셨을 때 썼던 공약이 대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건설사가 좋아할 만한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공시자료 보니까 전봉민 후보님이 시의원 시절 설립해서 소요가 있었던 아까 이진주택 동수토건이 지역구였던 망미동에서도 공사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배나무 밑에서는 가끔도 고쳐배지 말라고 하는데 건설사가 좋아할 만한 공약이 많은 이유는 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제가 어떤 근거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수용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공약을 냈을 거고 앞으로도 수용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용호 후보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질문하는지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배준현 후보님 28년 전문 정치인 제가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용구 현안 중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수용 광안역 간 지하상가 아시죠? 네네. 2008년에 한 민간회사가 교통공사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건축자재 백화점으로 제안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 이후에 수익성 등의 이유로 2010년에 유치업종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2011년에는 여기 계신 전봉민 후보님이 임원으로 있는 모 건설업체가 이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시의원이셨는데 전 후보님이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또 이 사업에서 빠져나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준공 마쳤지만 개장도 못하고 모든 피해는 상가를 분양받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배준현 후보께서는 우리 수용에서 오래 정치해 오셨는데 일이 이렇게 되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정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건설 중심 또 특정 건설업자와의 유착 의혹 이런 부분은 정말 뿌리 깊은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수용 광안역 지하상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낳은 대표적인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일 전에 KBS에서 부산시 동물원 매입 거부 소송 불가피라는 단독 보도 있었는데 아시는지요? 제가 선거운동 한다고 그죠. 못 봤습니다. 예. 그게
혈세 500억은 퍼부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이 시작이 허남식 부산시장 때 더파크 동물원입니다. 예. 세금 500억 매입하겠다고 협약서 체결했는데 이게 보이는 게 그 협약서입니다. 그 당시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담당 상임위가 보사환경위원회였고 그 위원장이 여기 계신 전봉민 후보였습니다. 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또 총선에 출마하신답니다. 배 후보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우리 강윤경 후보님께서는 뭐 강한 지하 상가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셔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우리 강 후보님께서 우리 휴먼 브릿지 우리 2019년도에 이렇게 뭐 오거돈 시장님 하셨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행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전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휴먼 브릿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오거돈 시장님이십니다. 제가 이 부산일보 기사를 제가 카피를 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2011년도 9월 달에 우리 영화의 전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사를 내용을 보시면 요 영화의 전당과 수용 강변을 가로지르는 인도교를 만들 방안을 이때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마 배준희 후보님도 아마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건데 우리 주민들 간의 위치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 사업 시기를 좀 늦춰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 지금 강윤경 후보님께서는 2019년도에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뭐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시는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은 또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이 부분이 지금 용역을 한 것은 이 앞에 국비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집권하고 있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당이 지금 많이 좀 들어가 있죠. 거기서도 지금 국비가 반영 안 됐다고 두 번이나 지금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 뭘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의원 시절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